저희의 근간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적어도 중국이나 미국하고 좀 대등하게끔 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노력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의 융합, 지식 전파사. 네, 안녕하십니까. 지식 전파사의 로지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원입니다. 오늘은 제조업체에 AI 두뇌를 심어서 낡은 기계에 새로운 두뇌를 이식하시는 시즐이라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AI의 발전상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그리고 제조 AI 솔루션을, 그러니까 제조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시즐의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네. 굉장히 감사한데요. 네네. 시즐이라는 회사 네.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시즐은 공정 분석 그리고 공정 개선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이제 중소 뿌리 기업들한테 200억 원 넘는 곳에 지금 저희가 솔루션을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많은 곳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에이전틱 AI를 이제 보급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즐이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이나 낡은 기계 네네. 그런 제조업체에 대한 네네네네. AI 공급을 하고 있다는 측면인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시작하셨나요? 네. 사실 제가 창업을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나서 창업을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와, 이제 그때 저희 같이 있었던 그런 코파운더 멤버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제조업을 물려받게 된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공장이 설립된 시점보다도 더 낡은 장비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장비들을 활용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불량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좀 획기적인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도입하겠다라고 하시는 사장님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 이제 100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관련된 분들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솔루션이면 나는 무조건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이제 개발을 시작했고 사실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생산했어? 라고 하면 당연히 그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기존의 이제 제조 기업들에 있는 오너분들은 오늘 우리가 몇 개를 생산했는지 분량이 얼마나 났는지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까지도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조차 좀 저희가 좀 해결을 해드리면 더 나은 방향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겠다 싶은 마음으로 저희 솔루션을 그렇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조업이 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합니다. 주로 어떤 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과거부터 소성 가공이라고 해서 뭐 프레스, 용접, CNC 쪽으로 가장 좀 집중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개발을 해왔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쪽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쪽 기반의 업체들한테 저희 에이전틱 AI를 같이 입히면서 지금 조금 더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입 비용은 어떤 정부 지원이나 이런 네네. 데서 할 수 네네. 있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사실 제조업은 이제 국내의 근간이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국가에서는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세한 기업이라든지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 보조금 매칭을 해드리면서 좀 이런 제조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조업이 어려워진 게 네. 중국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만약에 이걸 도입하면은 중국을 뭐 더 앞지를 수 있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중국의 기술을 저희가 추월할 수 있다라고까지는 제가 사실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저희의 근간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적어도 중국이나 미국하고 좀 대등하게끔 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노력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1등은 못하더라도 2등은 하게끔 1등까지 해봐야죠. 네. 좀 더 해서 그 제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숙련되어 온 자신의 지식을 네. 쌓아온 분들의 프라이드라든가 혹은 네네네네. 전문성에 대한 네네. 저항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어떠셨는지요? 사실은 그런 저항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AI라고 하면 사실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사람이 하는 역할에 대한 판단에 대한 데이터의 근거를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체하는 AI라기보다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AI, 사람을 도울 수 있는 AI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저희가 AI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노조분들의 반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분들도 저희 이제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려고 하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방향성은 AI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같이 함께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그려가면서 이제 회사와 노조가 같이 좀 협력하면서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또 설득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득을 대표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보통은 대표님들보다도 네. 직원분들하고 훨씬 더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좀 설득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도입하면 직원이 네. 해고되거나 네, 일자리를 잃거나 네, 이렇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분들이 훨씬 더 생산성 높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AI 솔루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이 뭐 80 정도밖에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분이 뭐 더 적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일을 생산성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본인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라고 저희는 그런 포인트로 지금 설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조업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대표님이 특별히 노력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데이터로 바꿔가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게 정부 정책 기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좀 같이 협력해서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조금 더 많은 이제 그런 컨설턴트 분이라든지 저희 PM 조직을 통해서 많은 업체들 최대한 발품을 팔면서 네네 그렇게 좀 소통을 드리면서 좀 이렇게 도입을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기관 분들이 계십니다. 뭐 테크노파크도 있고 되게 네. 많은 기관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기관들을 저희가 컨택을 해서 좀 빠르게 한 번에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랜 그 자기들만의 노하우에서 네. 얻으시는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충돌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사실 충돌하는 경우라기보다도 이분들도 감으로 약간 지금은 윤활유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불량이 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직감을 네. 데이터가 이제 근거 데이터로 활용을 하면서 근거 데이터가 나오면서 아, 내 감이 맞았구나 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AI를 활용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20, 30년 된 노후화된 장비에 그 판넬이 달려있는 곳도 있고 판넬이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넬을 떼어내고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한 저희 컨트롤러를 달고 있고요. 네. 그 컨트롤러를 통해서 고정밀 데이터를 200여 곳이 넘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이걸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이 제조 공정을 생산성을 올린다든지 불량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니터링과 공정 분석 솔루션을 일단 1차적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고 네.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토대로 실제 오너분들이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불량률이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이제 오늘 불량률이 어떤 뭐 제품에서 불량률을 물어보시는지요? 라고까지 이제 저희 에이전틱 AI가 회사의 내부 정보를 다 파악을 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의사 결정에 대한 판단을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지금 저희가 지원을 원스톱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판넬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거예요? 네, 판넬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 뜯어서 해체를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 컨트롤을 다시 달아서 다시 조립을 다시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그 컨트롤러를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공장을 디자인을 하고 가지고 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설계를? 네, 설계는 다 저희가 하고. 네. 이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 네. AI와 함께 갔을 때 어떻게 개선되고 어떤 식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특히 그 영세한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 제조업의 경쟁력이요. 네. 제조업의 경쟁력을 사실 살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식을 바꾸는 것에서 사실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은 뭐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일단은 세계의 흐름이 다 자동화, 뭐 피지컬 AI 다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직원분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 도태되지 않고 이제 좀 살아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시면서 좀 빠르게 솔루션들을 도입하시고
이제 이거에 좀 익숙해지시면서 더 나은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역할이고 또 그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장비가 너무 노화돼 있으면 네. 데이터도 좀 부족하지 않나요? 거기서 추출된 데이터들이라든가 네. 데이터가 또 없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건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사실 노후화된 장비라고 해서 저희가 데이터가 그러니까 노후화된 장비 자체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 이제 노후화된 장비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트로핏이라는 그 해체 작업을 통해서 저희 컨트롤러를 달고 네. 그 안에서 분석 가능한 데이터를 200여 가지가 넘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오기 때문에 이제 분석용 데이터를 가지고 공정 분석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후화된 장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장비를 조금 더 이제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스마트하게 활용하나요? 뭐 예를 들면은 그 기계 한 대당 작업자 한 분이 붙으셔야 될 부분들을 작업자 뭐 기계 5대당 작업자 한 분이 다 관리가 가능하실 수 있도록 또 기계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은 자동화 로봇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암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컨트롤러나 두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컨트롤러를 삽입을 해드리면서 이제 그런 자동화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입혀드리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사실 사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산업에 더 특화하겠다 이런 그 포커스된 분야가 있는지 여쭤보고 네, 지금 싶어요. 사실 스마트팜에 관련된 기술 요소들 중에서 가장 유사한 게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시티 그리고 탄소 저감 관련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서 지금 스마트팜에서 저희가 축적된 그런 노하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도해인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회사에서 나 아니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체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데 제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